뭔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게?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는데. 실수 하나면 당장 한겨울 거리로 쫓겨날 것을 알면서도 가난한 청소부 이다은 떨리는 손으로 재벌 회장의 잘못된 설계도에 연필을 댑니다. 하지만 격분한 회장이 들이닥친 순간 그는 자리에 얼어붙고 맙니다. 그녀가 무심코 그린 빗금은 25년 전 실종된 딸에게만 가르쳐준 그만의 비밀 기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산업 스파이로 몰려 경호원들에게 팔이 꺾이는 순간 천하의 최 회장이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운명을 뒤바꿀 질문을 던지는데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 여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께 늘 행운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다은은 새벽에 눈을 떴다. 숨을 들이마시자 반지하의 찬 공기가 목 안쪽을 긁고 내려갔다. 창문은 작고 유리는 얇았다. 바깥의 겨울은 늘 먼저 들어와 방바닥에 눕곤 했다. 그녀는 일어나자마자 뽁뽁이를 꺼냈다. 테이프가 모자라 손으로 꼭꼭 눌러붙였다. 딱, 딱. 손끝이 얼어 감각이 둔해졌지만 멈추면 더 추웠다. 그리고 그녀는 책상으로 갔다. 이면지 뒷면, 전단지, 고지서, 달력 조각, 그 위에 낡은 연필을 세웠다. 다은은 천천히 선을 그었다. 선은 곧 계단이 되고 벽이 되고 햇빛이 들어오는 각도가 됐다. 오늘은 꼭 다은이 혼잣말을 했다. 오늘은 면접이 있었다. 건축사무소. 작은 곳이지만 그녀가 꿈꾸던 곳이었다. 그때 이불 속에서 홍수진이 기침을 했다. 짧게 참으려다 결국 길게 터졌다. 수진은 바로 물을 찾는 척 손을 뻗었다. 병색을 숨기는 몸짓이 너무 익숙해서 다은은 눈을 피했다. 엄마, 괜찮아. 괜찮아. 그냥 밤 공기가 차서. 수지는 웃었지만 웃음이 끝나기도 전에 손이 떨렸다. 다은은 약봉투가 비어있는 걸 봤다. 어제도 그제도. 다은은 가방을 열어 동전을 쏟아보았다. 손바닥만 한 상 위에 작은 소리가 흩어졌다. 숫자가 적었다. 너무 적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다은아, 나 대신 오늘 그 집 좀 가면 안 되니? 그 집? 최 회장님 댁. 하루만. 일당이 세대. 나 오늘은 일어나기가. 다은은 면접용 셔츠를 바라봤다. 다림질을 해둔 소매가 허공에 매달려 있었다. 그리고 수진의 손. 그 손은 이불 끝을 움켜쥔 채 놓지 못하고 있었다. 사소한 일처럼 보였지만 다은의 머릿속에서 어떤 것이 뚝 끊어졌다. 내가 갈게. 수진은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순간 다은의 휴대폰 알람이 울렸다. 면접 준비. 화면 글자가 더 선명해 보였다. 다은은 알람을 끄고 면접 서류를 봉투에 넣었다가 다시 꺼냈다. 손이 잠깐 멈칫했다. 그리고는 봉투를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다. 그녀는 청소 장갑을 챙겼다. 낡은 운동화 끈을 묶었다. 엄마, 야, 내가 꼭 가져올게. 그래, 미안하다. 다은은 계단을 올라 지상으로 나왔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그녀는 주소가 적힌 쪽지를 주머니에서 꺼냈다. 태성그룹 최성훈 회장 저택. 그리고 바로 그때 그녀는 아직 몰랐다.
그 집 대문이 열리는 순간 자신의 인생 설계도가 다른 손에 의해 찢길 수도 있다는 걸. 아침 햇빛이 비추는데도 저택은 차가워 보였다. 철문은 높고 카메라는 조용히 다은을 따라왔다. 다은은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자 관리인이 먼저 눈으로 다은을 훑었다. 목소리는 친절하지도 화나지도 않았다. 그냥 규칙이었다. 안으로 들어오시면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다은은 신발을 벗었다. 바닥은 대리석이었다. 발바닥으로 얼음이 전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저택 안은 넓었다. 넓은데 텅 비어 있었다. 사람의 온기가 아니라 물건의 광택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관리인은 걸으면서 말했다. 눈 마주치지 말 것, 소리 내지 말 것, 2층 서재 절대 출입 금지.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마다 관리인의 말이 벽에 붙어 있는 것처럼 남았다. 금지, 금지. 그녀는 복도를 지나며 천장을 올려다봤다. 곡선의 몰딩, 창의 비율, 빛이 떨어지는 각도. 책으로만 보던 부의 건축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예쁜데 숨이 막혔다. 거실 한쪽에 그림이 걸려 있었다. 어린 소녀의 초상화. 소녀의 옷깃엔 작은 검은 리본이 달려 있었다. 다은은 잠깐 멈췄다. 거기 서 계시면 안 됩니다. 관리인의 말이 바로 뒤에서 꽂혔다. 다은은 깜짝 놀라 손에 든 물통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이너스 물통이 기울었다. 물은 바닥을 따라 얇게 퍼졌다. 대리석 위로 번지는 선이 마치 다은이 아까 그렸던 설계도의 선처럼 보였다. 그녀는 허겁지겁 걸레를 꺼내 닦았다. 손이 빨랐다. 너무 빨라서 더 소리가 났다. 조용히. 관리인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록에 남습니다. 그 말이 더 차가웠다. 다은의 목구멍에 말이 걸렸다. 기록. 여기선 모든 실수가 숫자처럼 남는다는 뜻이었다. 다은은 고개를 숙이고 다시 닦았다. 물은 사라졌지만 이상하게도 초상화 속 소녀의 눈빛은 계속 남아 있었다. 살아있는 것처럼. 그녀는 걸레를 짜며 속으로 되뇌었다. 오늘만 버티면 약값이 생긴다. 오늘만. 그런데 2층에서 아주 희미하게 발소리가 들렸다. 다은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금지된 곳, 2층.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관리인이 한마디를 덧붙였다. 회장님은 서재에 계실 때 특히 예민하십니다. 다은은 청소도구를 들고 복도를 돌았다. 문은 많았고 문마다 다른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다. 마치 저택 자체가 비밀을 지키는 금고 같았다. 그때 전화로 누군가를 몰아붙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가짜 보고서? 내가 하랬지. 늙은이는 몰라. 알 리가 없어. 다은은 반사적으로 걸음을 늦췄다. 목소리는 복도 끝에서 나왔다.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 최진우였다. 그는 전화를 끊고 고개를 돌려 다은을 봤다. 눈빛이 웃지 않았다. 너, 다은은 몸을 굳혔다. 네. 진우는 다은의 장갑과 낡은 운동화를 한번 훑고는 낮게 웃었다. 여기 규칙 들었겠지. 네, 2층 서재는 그 서재. 내가 청소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저는 출입 금지라고. 내가 하라면 하는 거야. 그는 다은의 손에 걸레를 툭 던졌다. 가볍게 던진 물건인데도 모욕은 무거웠다. 회장님 오시기 전에 끝내. 먼지 하나라도 있으면 내 책임.
다은은 입술을 깨물었다. 함정이라는 걸 알았다. 들어가면 규칙 위반, 안 들어가면 명령 불복종. 어느 쪽이든 잘릴 수 있었다. 그런데 다은의 머릿속엔 수진의 떨리는 손이 떠올랐다. 약봉투의 빈 칸. 오늘 일당을 놓치면 내일은 더 차가워진다. 진우가 한 발 가까이 다가왔다. 돈이 급하면 선택이 빨라야지. 다은의 얼굴이 화끈해졌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들킨 느낌 때문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진우는 만족한 듯 고개를 돌렸다. 서재문은 저쪽. 카드키는 문 옆에 있어. 그리고 마이너스 그가 다시 돌아보며 한마디를 던졌다. 아무것도 만지지 마. 손가락 하나라도 남기면 넌 끝이야. 다은은 카드키를 잡았다. 차가운 플라스틱이 손바닥에 달라붙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폭신한 카펫으로 덮여 있었다. 그런데 그 폭신함이 오히려 위험처럼 느껴졌다. 발소리가 죽어서 더 무서웠다. 서재 앞에 섰다. 문 손잡이는 금속이었다. 차가웠다. 다은은 한 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스쳤다. 저 문 안에는 내가 꿈꾸던 세계가 있을지도 몰라. 다은은 카드키를 찍었다. B. 문이 조용히 열렸다. 서재의 공기는 달랐다. 오래된 종이 냄새와 나무의 묵직한 향이 섞여 있었다. 다은은 문을 조용히 닫고 빛이 들어오는 방향부터 확인했다. 습관이었다. 책장은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책들 사이로 한 줄의 어둠이 길게 서 있었다. 그 어둠은 비싼 정적이었다. 다은은 먼지떨이를 꺼내 책등을 따라 쓸었다. 작은 먼지들이 떠올랐다가 다시 내려앉았다. 마치 이 방에서 누구도 완전히 사라지지 못하는 것처럼. 책상 위엔 거대한 모형이 있었다. 새로 지을 랜드마크 빌딩. 유리와 금속이 교차하는 형태. 멀리서 보면 아름다웠다. 하지만 다은은 가까이 가는 순간 눈이 멈췄다. 이건 중앙지지구조. 하중을 받는 선이 이상하게 꺾여 있었다. 설계도면도 옆에 펼쳐져 있었다. 다은은 손을 뗐어야 했다. 그녀는 청소부였다. 그런데 그녀의 손은 이미 도면 위를 떠다니고 있었다. 직감이 아니라 몸에 밴 공부였다. 건축학과 책을 중고로 사서 밤마다 읽던 시간들. 버스비를 아끼며 도서관에 다니던 날들. 다은의 손끝이 떨렸다. 만지지 마. 진우의 목소리가 귀에 꽂혔다. 그런데 더 크게 들리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대로 지으면 위험해. 다은은 연필을 봤다. 자신의 낡은 연필이 아니라 책상 위에 놓인 고급 연필. 손을 뻗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사소한 일처럼 보였지만 그건 선을 넘는 일이었다. 다은은 결국 연필을 들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도면의 한 부분에 선을 긋기 시작했다. 선을 보강하는 빗금. 단순하지만 힘이 생기는 방향으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아주 독특한 각도로 빗금을 넣었다. 이렇게 하면 버텨. 그녀는 속삭였다. 그때였다.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 다은의 팔이 굳었다. 연필은 손가락 사이에 박힌 듯 빠지지 않았다. 문이 열렸다. 겨울 공기보다 더 차가운 존재가 들어왔다. 최성훈 회장이었다. 검은 코트, 흐트러지지 않은 머리, 그리고 사람을 통과해보는 눈. 그는 방안을 한번 훑더니 책상으로 시선을 꽂았다. 다은의 손에 들린 연필로. 다은은 숨을 삼켰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회장의 목소리가 폭발하기 직전에 낮은 톤으로 떨어졌다. 지금 뭘 하고 있지? 최성훈의 걸음이 책상 앞까지 닿았다. 그의 그림자는 도면 위에 길게 드리웠다. 다은은 연필을 내려놓으려 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회장의 눈빛이 날카롭게 흔들렸다. 누가 허락했나? 저는 청소만 하러. 회장은 책상 모서리를 손끝으로 두드렸다. 딱 그 소리 하나로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감히 내 도면에 손을 대. 다은의 입이 열렸다. 구조가라고 말하려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이너스 회장이 갑자기 멈췄다. 그는 가슴 쪽을 움켜쥐었다.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분노가 아니라 숨을 찾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입술이 떨렸다. 다은은 본능적으로 연필을 내려놓았다. 회장님. 회장은 서랍을 더듬었다. 약통을 찾는 손이 급했다. 그런데 손끝이 빗나가며 약통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작은 알들이 카펫 위로 흩어졌다. 소리도 없이 이상하게 더 크게 느껴졌다. 회장의 숨이 가빠졌다. 어깨가 들썩였다. 눈은 어딘가를 보지 못했다. 그 순간 다은의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다. 휴대폰. 화면에 뜬 글자. 면접 담당자. 심장이 또 한 번 쿵 내려앉았다. 지금 받으면, 지금 안 받으면. 다은은 회장을 봤다.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처럼 보이던 남자가 지금은 의자에도 앉지 못한 채 서 있었다. 그는 소리내지 않았지만 공기가 무너지고 있었다. 다은은 휴대폰을 꺼냈다. 손가락이 떨렸다. 받기 버튼 위에서 멈췄다. 그는 아직 몰랐다. 이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다은은 결국 전화를 끊었다. 화면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그녀는 회장에게 다가갔다. 물, 어디 있어요? 회장은 대답 대신 고개를 흔들었다. 다은은 책장 옆 작은 냉장고를 발견했다. 물을 꺼내 컵에 따랐다. 손은 빨랐고 동작은 정확했다. 천천히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세요. 회장은 컵을 잡으려 했지만 손이 떨렸다. 다은은 컵을 받쳐주었다. 저를 따라하세요. 다은은 자신의 손을 가슴 앞에 올렸다. 숨 들이마시고 멈추고 천천히 내쉬어요. 길게요. 회장의 시선이 다은의 입술과 손끝을 따라 움직였다. 다은은 같은 리듬을 반복했다. 하나, 둘, 셋. 방 안의 시간도 그 리듬에 맞춰 느려졌다. 몇 번의 호흡 끝에 회장의 어깨가 조금 내려갔다. 그는 컵을 다시 잡았다. 이번엔 놓치지 않았다. 침묵이 더 시끄럽게 느껴졌다. 회장이 겨우 숨을 고르고 고개를 들었다. 분노로 붉어졌던 눈이 이상한 표정으로 변했다. 그는 다은이 고쳐놓은 도면을 봤다. 그리고 다은의 손끝을 봤다. 그 시선이 얼어붙었다. 회장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새어나왔다. 그 빗금, 바로 그 순간 서재박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달려오고 있었다. 서재 안은 아직도 물 한 모금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했다. 최성우는 숨을 고르며 다은을 똑바로 봤다. 방금 전까지 규칙과 명령으로만 움직이던 얼굴이 낯선 흔들림을 드러냈다. 다은은 연필을 내려놓고 두 손을 보였다. 회장님, 저는 도면이 위험해 보여서요. 손댄 건 정말 죄송합니다. 최성훈의 시선은 다은의 손끝에서 손목으로 옮겨갔다. 그는 눈을 깜빡이지 못했다. 그 흉터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었다. 그 빗금, 왜 그렇게 긋지?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다은은 당황의 연필을 들어보였다. 그냥 그렇게 해야 버티는 선이 생겨서요. 저는 마이너스 아니. 최성훈이 말을 끊었다. 그 방식은 내가 가르친 방식이야. 다은은 웃을 수가 없었다. 이상하게 회장의 눈이 젖은 것처럼 보였다. 눈물인지 잠을 못 잔 흔적인지 구분이 안 됐다. 그리고 바로 그때 최성훈이 한 단어를 꺼냈다. 다은은 얼어붙었다. 그 이름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가슴 한쪽이 이유 없이 저릿했다. 문이 벌컥 열렸다. 차가운 공기와 함께 최진우의 목소리가 날아들었다. 회장님. 진우는 먼저 다은을 봤다. 그리고 도면을 봤다. 입꼬리가 아주 잠깐 올라갔다가 바로 분노로 바뀌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사람은 스파일 수 있다고요. 진우 뒤로 보안팀이 들어왔다. 검은 정장, 무표정, 다은이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저는 그냥 마이너스 입 다물어 진우가 손가락으로 다은을 찍듯 가리켰다. 회장님께 접근해서 약통까지 떨어뜨리게 만들고 도면까지 훼손했잖아. 최성훈이 진우를 쳐다봤다. 그만해. 회장님,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건 기업 범죄일 수 있어요. 보안팀이 다은 쪽으로 다가왔다. 다은은 본능적으로 두 손을 들었다. 회장님, 저는 도면이 무너질까봐. 진우가 냉정하게 말했다. 붙잡아. 그 순간 최성훈의 입술이 열렸다. 그는 다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 이름이 뭐지? 하지만 보안팀의 손이 이미 다은의 팔을 잡고 있었다. 다은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문 밖으로 끌려나가며 마지막으로 최성훈의 눈을 봤다. 그 눈은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 같았다. 눈보라가 저택마당을 하얗게 덮고 있었다. 다은은 코트도 제대로 못 챙긴 채 밖으로 나왔다. 보안팀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그녀를 밀어냈다. 규칙을 어긴 사람에게는 설명이 길지 않았다. 잠깐만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다은이 소리쳤다. 저는 회장님을 도왔어요. 방금 마이너스 최진우가 대문 앞까지 따라 나왔다. 그는 마치 기자 앞에 선 것처럼 침착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진우가 말끝을 눌렀다. 가난한 사람들은 기회를 보면 손부터 뻗는다는 거. 다은의 얼굴이 얼어붙었다. 전 그런 마이너스 증거가 필요해? 진우는 보안팀을 향해 턱짓했다. 가방. 다은의 가방이 열렸다. 장갑, 세제, 그리고 면접 서류 봉투. 진우는 봉투를 집어들더니 대충 훑고는 비웃었다. 아, 면접이었구나. 그는 봉투를 다시 던졌다. 눈 위로 봉투가 떨어졌다. 여기서 꿈꾸다 망했네. 다은은 봉투를 주워 가슴에 끌어안았다. 종이가 축축해졌다. 그 순간 주머니 속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다은은 화면을 봤다. 부재중 3통, 면접 담당자였다. 그런데 울 시간은 허락되지 않았다. 보안팀이 대문을 열었다. 나가십시오. 다은은 마지막으로 저택을 돌아봤다. 2층 창문은 어둡게 닫혀 있었다. 서재 커튼도 내려가 있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보았다. 커튼 사이 아주 희미한 틈. 누군가가 서 있는 듯한 그림자. 회장님. 다은은 목이 터져라 부르고 싶었지만 입술이 얼어서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대문이 닫혔다. 철컥.
그 소리는 겨울보다 더 차가웠다. 다은은 눈밭을 걸었다. 발이 푹푹 빠졌다. 약값. 몇 걸음쯤 갔을까. 다은은 주머니를 더듬었다. 연필이 없었다. 값싼 연필. 늘 손에 들고 다니던 것. 서재 책상 위에 두고 나온 것이다. 그 순간 다은의 숨이 멈칫했다. 연필 하나가 아니라 자신이 그 방에 있었다는 흔적을 남겨버린 느낌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뒤쪽 어딘가에서 차문 닫히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다은은 고개를 돌렸다. 눈보라 사이 검은 실루엣이 잠깐 스쳤다가 사라졌다. 그날 밤 최성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저택은 조용했지만 조용함이 그를 더 괴롭혔다. 그는 서재에 불을 켰다. 노란 조명이 도면 위로 떨어졌다. 종이가 숨쉬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낮에 다은이 손댄 부분을 다시 펼쳤다. 이게 우연일 리가. 최성우는 확대경을 꺼내들었다. 빗금 하나하나의 각도, 간격, 눌림의 강도. 그는 손끝으로 종이 위를 아주 조심스럽게 쓸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을 만지듯이 25년 전 작은 손을 잡고 연필을 쥐게 해주던 날이 떠올랐다. 이렇게 그으면 선이 버텨. 그 말은 자신이 했다. 아무에게나 하지 않았다. 딱 한 사람에게만. 그때 책상 위에 작은 연필이 보였다. 낡고 값싼 연필. 최성우는 그걸 집어들었다. 연필 옆면엔 손때가 묻어 있었다. 그 손때가 이상하게 따뜻해 보였다. 그는 눈을 감았다. 지아야. 목소리가 공기 중에 남았다가 사라졌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보안실장이다. 회장님, 호출하셨습니까? 최성우는 연필을 내려놓지 않은 채 말했다. 그 아이, 이다은. 보안실장은 잠깐 망설였다. 조카님이 내보내라고 해서 이미 마이너스 찾아. 최성훈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겁주지 말고 돈으로 입 막으려 들지도 말고 그냥 정체만 알아내. 보안실장은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최성훈은 다시 도면을 봤다. 빗금은 단순한 선이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배운 흔적이었다. 그는 아직 몰랐다. 이 선이 딸로 이어질 수도 있고 누군가의 함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걸. 그때 서재 문 밖 복도 끝에 아주 작은 빨간 불빛이 깜빡였다. 보안실장의 시선은 그 불빛을 스치고 지나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최성우는 못 봤다. 그는 도면만 보고 있었다. 그 불빛은 누군가의 도청장치였다. 그리고 같은 밤, 다른 방, 최진우는 어두운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며 낮게 웃었다. 찾아, 좋아, 그가 속삭였다. 찾는 순간 더 깊이 빠질 테니까. 진우는 서랍에서 작은 약병 하나를 꺼냈다. 라벨이 비슷했다. 너무 비슷해서 바꿔도 티가 안 날 정도로. 다은은 빈민구호 병원 복도를 뛰었다. 신발 밑창이 바닥에 붙었다 떨어지며 작은 소리를 냈다. 복도엔 따뜻한 공기가 있었지만 다은의 속은 얼어 있었다. 병실 문을 열자 홍수진이 누워 있었다. 수진은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다. 다녀왔니? 그 한마디가 다은의 심장을 찔렀다. 다은은 침대 옆에 앉아 수진의 손을 잡았다. 손이 차가웠다. 엄마, 조금만 참아. 내가 마이너스 의사가 들어왔다. 표정이 단호했다. 보호자분, 지금 상태로는 시술이 필요합니다.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다은의 목이 바싹 말랐다.
비용은 얼마나? 의사는 숫자를 말했다. 다은은 그 숫자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지금 보증금이 없으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의사가 덧붙였다. 시간은 하루 정도가 한계입니다. 24시간. 사람의 목숨이 달력처럼 하루로 잘려버리는 단어. 다은은 병실 밖으로 나와 벽에 기대었다. 숨을 내쉬었지만 편해지지 않았다. 그녀는 지갑을 열었다. 동전 몇 개, 교통카드, 그리고 한 장의 사진. 어릴 적 수진과 찍은 사진. 면접은 이미 끝났다. 남은 건 엄마와 하루. 다은은 가방 속을 뒤졌다. 손끝에 둥근 원통이 만져졌다. 낡은 도면통, 화구통, 그녀가 어릴 때부터 보물처럼 지키던 것. 안에는 수첩과 낙서, 그리고 아직 완성하지 못한 설계들이 들어있었다. 다은은 그 통을 꺼내 들고 한참 바라봤다. 이건 꿈의 증거였다. 하지만 꿈은 지금 당장 수진의 손을 따뜻하게 해주지 못했다. 다은은 입술을 깨물고 일어섰다. 전당포. 그 단어가 너무 낯설어서 입안에서 굴러다녔다. 그녀는 병실로 돌아가 수진의 이불을 정리했다. 엄마, 나 잠깐 나갔다 올게. 금방 올게. 수진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해. 다은은 병원을 나왔다. 거리의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그녀는 도면통을 꼭 끌어안고 걸었다. 그런데 유리창에 비친 자기 모습 뒤로 검은 그림자가 한 박자 늦게 따라오는 게 보였다. 다은은 걸음을 바꿨다. 그 그림자도 바뀌었다. 심장이 조여왔다. 설마 저택에서? 다은은 고개를 숙인 채 더 빠르게 걸었다. 전당포 간판이 멀리 보였다. 전당포 앞. 다은은 문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 유리문 너머로 노란 조명이 새어나왔다. 안쪽엔 금속 소리, 계산기 소리, 그리고 무심한 얼굴들이 있을 것 같았다. 다은은 화구통을 품에 더 꼭 안았다. 한 번만 엄마 살리고 나면 다시 시작하면 돼. 그때 길가의 검은 세단이 미끄러지듯 멈췄다. 차가 다은 앞을 막았다. 너무 조용히 멈춰서 더 위협적이었다. 유리창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입술, 뒷문이 열렸다. 다은은 경호원이 나오길 예상했다. 하지만 내려온 사람은 최성훈이었다. 그는 코트를 단단히 여몄다. 겨울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다. 다은은 숨이 턱 막혔다. 왜 여기까지? 다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최성훈은 다은의 품에 안긴 화구통을 봤다. 그리고 다은의 손끝을 봤다. 손이 너무 꽉 쥐고 있었다. 그걸 팔 생각이었나? 그가 물었다. 다은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다. 자존심이 먼저 도망가려 했다. 최성훈이 한 발 다가왔다. 내가 묻는 건 내 신분이 아니야. 오늘 내 도면을 왜 고쳤지? 어떻게 고쳤지? 다은은 입술을 떨며 말했다. 그냥 위험해 보였어요. 저는 그런 걸 보면 못 지나쳐요. 최성우는 잠깐 눈을 감았다 뜨더니 낮게 말했다. 개인 건축 보조로 채용하겠다. 급여는 내가 지금 여기서 받으려는 돈보다 훨씬 많아. 다은의 눈이 커졌다. 그런 말은 보통 영화에서나 나온다. 하지만 지금은 현실이었다. 다은은 한 걸음 물러섰다. 저는 저택에서 쫓겨났어요. 스파이처럼. 그건 내가 처리할 문제다.
최성훈의 말은 단호했지만 그 안에 무언가 섞여 있었다. 경고 같기도 하고 부탁 같기도 했다. 다은은 전당포를 봤다. 그리고 병원 복도를 떠올렸다. 24시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병원에서 온 부재중 전화가 또 떠 있었다. 그 순간 선택은 이미 끝난 것 같았다. 다은은 화구통을 더 꽉 끌어안았다. 조건이 있어요. 최성훈이 시선을 올렸다. 말해, 엄마. 병원비부터요. 지금 당장. 최성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차에 타. 다은은 문손잡이를 잡았다. 손이 미끄러졌다. 그리고 결국 차에 올랐다. 문이 닫히는 소리. 툭. 세단은 천천히 움직였다. 전당포 간판이 뒤로 멀어졌다. 다은은 창밖을 보며 속으로 말했다. 나는 지금 어디로 들어가는 거지? 그녀의 휴대폰 화면에 알 수 없는 번호로 메시지 하나가 떴다. 도망치지 마. 내가 가진 걸 다 빼앗을 수 있어. 다은의 손가락이 떨렸다. 마이너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태성그룹 본사는 겨울 햇빛 아래서도 차가웠다. 유리벽은 하늘을 비추고 로비 바닥은 사람의 발자국을 반사했다. 다은은 자동문 앞에서 잠깐 멈췄다. 어젯밤 받은 문자 한 줄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깜빡였다. 다은은 그 문장을 지우듯 목도리를 고쳐매고 들어갔다. 안내데스크 직원의 시선이 그녀의 낡은 가방과 운동화를 한번 훑었다. 눈빛은 말보다 빠르게 너는 여기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자 회색 정장들 사이에서 다은은 더 작아졌다. 직원들이 속삭였다. 청소부라며? 듣는 순간 발이 멈출 것 같았다. 오늘의 목표는 하나였다. 병원비. 어머니의 24시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인사팀이 형식적인 소개를 끝냈다. 인턴 이다은. 그 직후 최진우가 나타났다. 그는 밝게 웃는 얼굴로 악수를 청했다. 손은 차가웠고 웃음은 더 차가웠다. 잘 왔어요. 열심히 해봅시다. 그는 다은을 문서실로 데려갔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공기가 눅눅해졌다. 문서고 문을 열자 종이 냄새가 얼굴을 덮쳤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박스가 쌓여 있었다. 진우가 손목시계를 탁 두드렸다. 여기 10년치 종이 문서. 네. 오늘 밤 안에 전부 디지털화해. 다은은 말이 목구멍에 걸렸다. 스캐너 한 대. 낡은 컴퓨터 한 대. 이걸로 10년치를 하룻밤에 불가능했다. 전무님, 이건. 인원이 마이너스 진우는 웃으며 말을 끊었다. 인원이요? 그럼 나도 인원 줘야지. 그런데 너한테 왜? 그는 서류 더미 위에 얇은 종이 한 장을 올렸다. 업무 지시서. 다은의 이름이 선명했다. 거절하면 불복종, 규정대로 처리. 미스터리는 늘 이렇게 시작했다. 사소한 종이 한 장으로 다은은 숨을 삼켰다. 그리고 팔을 걷어붙였다. 스캐너 뚜껑을 열고 첫 장을 올렸다. 삐. 종이가 지나가는 소리가 밤의 시작을 알렸다. 시간이 지나자 문서고는 더 조용해졌다. 위층의 불이 하나둘 꺼져도 다은은 계속 앉아 있었다. 손가락 끝이 저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종이를 넘기고 파일명을 입력하고 폴더를 만들었다. 실수하면 처음부터 다시였다. 자정이 넘어갈 즈음 스캐너가 멈칫했다. 화면에 오류가 떴다. 다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케이블을 다시 꽂고
종이 걸림을 풀었다. 지금 멈추면 끝이야. 그녀는 기계에게 말하듯 속삭였다. 새벽 4시 마지막 박스를 스캔하며 다은은 눈을 비볐다. 그때 문서고 문이 열렸다. 발소리 하나. 다은은 고개를 들었다. 문틈 사이로 최성훈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파일 목록이 아니라 다은의 손목으로 향했다. 최성훈은 문서고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마치 한 발만 더 들어오면 마음이 들킬까봐 문턱에 그대로 서 있었다. 다은은 급히 일어섰다. 회장님, 여기까지 웬일이세요? 최성훈은 대답 대신 주변을 둘러봤다. 사인 박스, 꺼져가는 형광등, 다은의 종이먼지 묻은 손, 그리고 손목. 다은이 장갑을 벗는 순간 소매가 살짝 올라갔다. 흉터가 눈에 걸렸다. 최성훈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아주 천천히 마치 오래된 도면을 다시 펼치듯 다은에게 다가왔다. 이 일 누가 시켰나? 전무님이요. 해야. 규정대로. 다은은 말끝을 흐렸다. 규정이라는 단어가 이곳에서는 칼날처럼 느껴졌다. 최성훈은 다은의 모니터를 봤다. 파일이 정리되어 있었다. 분류가 정확했다. 표기법이 일정했다. 누가 봐도 부실이 없었다. 사소한 일처럼 보였지만 그건 실력이었다. 그리고 습관이었다. 최성훈은 다은의 손을 한 번 더 봤다. 손가락 관절에 남은 연필 자국, 분필가루처럼 희미한 흔적. 그가 잊으려 애쓴 얼굴이 그 흔적 위로 겹쳐졌다. 그는 갑자기 목이 잠긴 듯 고개를 돌렸다. 오늘 병원은 다은은 놀랐다. 어떻게? 비서가 결제 내역을 보고했다. 다은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부끄러움이 먼저 올라왔다. 돈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다.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다. 최성훈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다. 다은에게 주려다 멈췄다. 대신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 말이 너무 낯설어 다은은 더 당황했다. 다은이 스캐너 뚜껑을 닫는 사이 최성훈은 그녀가 벗어둔 코트 쪽으로 시선을 보냈다. 코트 깃에 머리카락 하나가 붙어 있었다. 아주 가늘고 아주 짙은 색. 그의 손이 떨렸다. 그는 그 머리카락을 손가락 끝으로 조심스럽게 떼어냈다. 다은은 모니터를 정리하느라 그걸 보지 못했다. 내일 아침 회장실로 와. 문이 닫히자 다은은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왜 나를? 그때 복도 끝에서 아주 희미한 발소리가 멈추는 걸 다은은 느끼지 못했다. 누군가가 이미 보고 있었다. 최성훈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병원 번호를 눌렀다. 그는 짧게 말했다. 가능한 가장 빠르게 확인해줘. 그리고 같은 순간 최진우의 책상 위 작은 수신기가 조용히 불을 켰다. 병원 검사실은 밝고 너무 밝아서 더 차가웠다. 유리 너머로 연구원이 바쁘게 움직였다. 작은 튜브, 라벨, 봉투, 바코드, 모든 것이 숫자로 정리되는 공간이었다. 최성훈의 의뢰는 극비로 표시됐다.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요청대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빠르게라는 단어가 누군가에게는 기회였다. 건물 밖 주차장, 회색 차량 안에서 누군가가 전화를 받았다. 지금 나가. 낮고 급한 목소리. 최진우였다. 확실히 해야 해. 결과가 엉뚱하게 나오면 끝이야. 네, 전무님. 그날 오후 퀵서비스 봉투가 검사실에서 출발했다.
태성그룹 회장실 주소. 봉투는 바람을 가르며 달렸다. 하지만 병원 입구를 빠져나온 순간 누군가가 그 동선을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요. 잠깐만요. 누군가가 택배기사에게 다가가 서류를 확인하는 척했다. 주소가 비슷해서요. 택배기사가 고개를 갸웃하는 사이 봉투가 손에서 손으로 옮겨졌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택배기사도 잠깐 헷갈렸다. 다시 봉투는 돌아왔다. 겉모습은 같았다. 바코드도 비슷했다. 하지만 안쪽의 종이는 달랐다. 그 종이 한 장이 사람의 마음을 갈라놓을 힘을 갖게 됐다. 같은 시간, 최진우는 회장실 근처 복도에서 직원들을 붙잡았다. 회장님 컨디션 안 좋으니까 아무도 들여보내지 마. 그는 배려처럼 말했다. 하지만 그 배려는 벽이었다. 그리고 저녁, 봉투가 태성그룹에 도착했다. 최성훈의 비서가 봉투를 받아들고 회장실로 들어갔다. 회장님, 병원에서 온 서류입니다. 최성훈은 봉투를 받으면서도 손이 떨렸다. 희망을 품는 게 두려웠다. 다시 무너질까봐. 문 밖, 최진우는 수신기의 불빛이 꺼지는 걸 보며 아주 작게 웃었다. 이제 내가 먼저 쳐내겠지. 그는 서랍을 열어 작은 약병을 꺼냈다. 라벨이 비슷한 두 병을 나란히 놓고 천천히 위치를 바꿨다. 사소한 일처럼 보였지만 그건 누군가의 밤을 망가뜨리는 시작이었다. 최진우는 약병을 정리하며 중얼거렸다. 사람은 결국 믿고 싶은 걸 믿어. 특히 늙으면.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다은의 인사 파일을 열어 이름을 한 번 더 확인했다. 이다은. 그 이름 옆에 그가 혼자 적어둔 메모가 있었다. 빗금, 흉터, 위험. 그 메모 아래 새로운 한 줄이 추가됐다. 제거. 다음 날 아침, 최성우는 회장실에서 혼자 봉투를 열었다. 종이는 얇았고 글씨는 또렷했다. 불일치. 그 두 글자가 그의 눈에 먼저 꽂혔다. 그는 한 번 더 읽었다. 또 읽었다. 심장이 가라앉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최성우는 의자에 등을 붙이지도 못했다. 손가락 끝이 차갑게 굳었다. 내가, 또 그가 낮게 말했다. 또 속았나. 문이 열리고 다은이 들어왔다. 밤새 문서 작업을 끝내고도 머리를 단정히 묶어왔다. 눈 밑은 그늘졌지만 눈은 맑았다. 회장님, 어제 지시하신. 최성우는 다은을 끝까지 보지 않았다. 서류를 탁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이것도 네가 계산했나? 다은은 얼어붙었다. 너희 같은 사람들은 늘 그래. 그의 목소리가 낮게 꺼졌다가 갑자기 날카로워졌다. 실력이 아니라 동정을 팔아. 다은의 입술이 떨렸다. 저는 동정 같은 거 원한 적 없어요. 최성우는 마치 그 말이 더 화가 난다는 듯 책상 위 자료를 한 손으로 밀어버렸다. 종이들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흉터까지 준비하고 빗금까지 흉내내고. 다은은 숨을 삼켰다. 회장님, 저는 흉내낸 적 없어요. 그건 제 방식이에요. 그럼 더 무섭지. 최성우는 차갑게 웃었다. 너무 닮았어. 그래서 더 역겹다. 내 약한 부분을 찌르려고 온 거잖아. 다은은 손을 꼭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그녀는 소리치고 싶었다. 저는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녀는 정말로 동정을 파는 사람이 될 것 같았다. 그래서 다은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녀의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최성우는 서류를 들어 찢지는 않았다. 찢지 않아도 충분히 아프게 할 수 있었으니까. 오늘부터 내 업무는 잡무만, 회장님 마이너스, 그리고 그가 낮게 덧붙였다. 내 앞에서 그 얼굴로 웃지 마. 다은은 바닥에 흩어진 종이를 주었다. 한 장 한 장 허리를 숙이고 다시 숙였다. 그때 최성훈의 손이 잠깐 멈췄다. 다은의 손목을 보는 듯 했지만 그는 고개를 돌렸다. 그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믿고 있는 서류가 진실이 아니라 칼이라는 걸. 다은은 종이를 다 주워 파일에 끼우고 아무 말 없이 회장실을 나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 복도 끝에서 최진우가 서 있었다. 그는 다은에게 아주 작게 속삭였다. 결국 내가 버려지지. 그리고 다은의 휴대폰에 또 한 번 알 수 없는 번호로 문자가 떴다. 다음은 병원이야. 지하 문서구는 점심시간에도 따뜻하지 않았다. 다은은 선반 뒤 좁은 공간에 앉아 있었다. 식당에 갈 돈도 얼굴을 들 용기도 없었다. 도시락을 꺼냈지만 밥알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다. 울면 안 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눈물이 더 빨리 나왔다. 그때 종이박스가 살짝 흔들렸다.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 다은은 급히 고개를 숙였다. 들키고 싶지 않았다. 여기 있었구먼. 낮고 느린 목소리. 다은이 고개를 들자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태성의 오래된 운전기사 김 기사였다. 그는 손에 작은 종이컵 2개를 들고 있었다. 따뜻한 보리차 냄새가 났다. 이거라도 마셔. 그가 컵 하나를 내밀었다. 다은은 망설이다가 받았다. 컵의 온기가 손가락 끝에 퍼졌다. 감사합니다. 김 기사는 주변을 한번 살피고 선반 옆에 조용히 앉았다. 아까 회장실에서 큰 소리 났더라. 다은은 아무 말도 못했다. 김 기사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회장님이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야. 하지만 오늘은 상처가 건드려진 거지. 다은은 컵을 2손으로 감싸쥐었다. 상처요? 김 기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따님을 잃고 나서 회장님이 저렇게 변했어. 밤마다 잠도 못 자고 약도. 그는 말을 멈췄다. 마치 약이라는 단어가 위험하다는 걸 아는 사람처럼. 누군가를 그렇게 모욕하는 건 회장님도 잘못이야. 다은은 고개를 숙였다. 저는 제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김 기사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다. 깨끗하게 접힌 손수건. 이거 괜찮아요. 괜찮지 않으니까 주는 거야. 다은은 결국 손수건을 받았다. 그 순간 마음이 더 무너졌다. 누군가의 작은 친절이 참아온 눈물을 터뜨릴 때가 있으니까. 김 기사는 다은의 도시락을 힐끗 보더니 물었다. 밥은? 다은은 고개를 저었다. 김 기사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작은 빵 하나를 꺼내 놓았다. 먹어. 여기선 배고프면 더 외로워져. 다은은 빵을 반으로 갈랐다. 한 조각을 입에 넣는 순간 뜨거운 무언가가 목을 타고 내려갔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이너스 다은은 결심했다. 단순히 버티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해내겠다고. 회장이 그녀를 믿든 말든 그녀는 무너질 건물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김 기사가 일어서며 말했다. 너 너무 앞만 보고 달리지 마. 이 회사는 겉보다 속이 더 위험해. 그가 문서구 문을 열기 직전 다은의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다.
병원 번호였다. 다은의 손이 굳었다. 김 기사가 다은의 얼굴을 보고 낮게 물었다. 안 좋은 소식이냐? 다은은 전화를 받기 전에 복도 쪽을 무심코 봤다. 그 순간 선반 사이로 낯선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누군가가 이 대화를 들은 것 같았다. 병원 번호가 화면에 떠 있는 동안 다은의 손이 멈췄다. 지하 문서고의 공기는 눅눅했고 김 기사는 문 쪽에 서서 다은을 조용히 기다렸다. 다은은 숨을 들이마시고 전화를 받았다. 네, 다은인데요. 간호사의 목소리는 빠르고 낮았다. 보호자분, 어머님 상태가 조금 변동이 있어요. 지금 오실 수 있나요? 다은은 네라고 대답하면서도 머릿속이 멍해졌다. 또, 돈, 시간? 다은은 급히 가방을 챙겼다. 김 기사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위로 올려다 줄게. 택시 타. 여기서 병원까지. 길 막히면 큰일이야. 다은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만 하고 뛰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종이먼지, 피곤, 그리고 울음의 흔적. 병원에 도착하자 수지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어제보다 얼굴빛이 조금 나아진 듯 했지만 눈빛은 더 불안했다. 마치 다은이 말을 꺼낼까봐 먼저 막아야 하는 사람처럼. 다은은 손을 잡았다. 엄마, 나왔어. 괜찮아? 수지는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어색했다. 응. 병원비 덕분에 조금 나아졌대. 다은은 그 말에 안도하면서도 가슴 한쪽이 쓰렸다. 덕분에라는 단어가 너무 무거웠다. 다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나 요즘 회사에서 마이너스 최 회장님을 봤어. 그 순간 수진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물컵이 침대 옆 작은 탁자에서 툭 하고 넘어졌다. 물이 담요 끝을 적셨다. 간호사가 뛰어와 닦았지만 수진의 얼굴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다. 다은은 놀라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수진은 다은의 손목을 꽉 잡았다. 소나기가 생각보다 강했다. 다은아, 그 사람들 얘기하지 마. 왜? 회장님이 나한테 이상한 마이너스 당장 그만둬.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사람들은 위험해. 너를 가만두지 않아. 다은은 말이 목구멍에 걸렸다. 엄마,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그냥 이랬고. 엄마 치료비가 필요해서. 수지는 다은의 눈을 피했다. 그 회피가 다은의 심장을 더 세게 눌렀다. 사소한 일처럼 보였지만 어머니의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다. 숨기고 있는 게 있다. 엄마, 나 어릴 때부터 왜 우리 집엔 사진이 별로 없어? 다은이 불쑥 물었다. 왜 내 유치원 졸업 사진도 없고 내 생일 얘기도 잘 안 해? 수지는 숨을 들이마시다가 기침으로 대신했다. 기침은 길었고 손은 떨렸다. 그만 묻자. 다은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지금 이렇게까지 무서워하는 이유를 알아야 해.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아직 몰랐다라고 말하고 싶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다은은 이제 모르는 척할 수 없었다. 수지는 침대 난간을 붙잡고 몸을 조금 일으켰다. 그녀가 다은의 이름을 부르는 톤이 이상하게도 처음 듣는 사람 같았다. 너 거기서 눈에 띄면 안 돼. 특히 그 조카 최진우. 그 사람은. 말을 하다 말고 수지는 입술을 꽉 다물었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면 바로 벌이 내려올 것처럼. 다은은 수진의 손을 더 꼭 잡았다. 엄마,
나한테만 말해. 우리 둘만 아는 걸로.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려다 멈췄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집에 상자 하나 있다. 장롱 맨 아래. 절대 열지 말라고 했지. 다은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그 상자에 뭐가 있어? 수지는 눈을 감았다 뜨며 마지막 힘으로 말했다. 그 상자를. 그리고 바로 그때 다은의 휴대폰에 알 수 없는 번호로 또 문자가 떴다. 병원에 있지? 너 생각보다 빨리 움직이네. 다은은 숨이 멎었다. 누군가가 그녀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 만찬장은 호텔 최고층에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따뜻한 조명과 바이올린 선율이 다은을 덮쳤다. 바닥은 반짝였고 사람들은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즐거움이 아니라 계약의 웃음이었다. 다은은 검은 정장을 빌려 입었다. 어깨가 약간 컸다. 그래도 단정하게 보이고 싶었다. 오늘은 투자자 브리핑이 있는 날이었다. 태성의 신규 랜드마크 프로젝트. 최진우는 만찬장 한가운데에서 외국 투자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었다. 태성은 약속을 지킵니다. 그의 영혼은 매끄러웠고 미소는 완벽했다. 다은은 무대 옆 준비 테이블에서 노트북을 확인했다. 프레젠테이션 파일, 도면 이미지, 시뮬레이션 영상. 김 기사가 몰래 알려준 회장님이 요즘 가장 예민한 부분이 바로 오늘이었다. 실수하면 그녀는 다시 바닥으로 떨어진다. 최성우는 VIP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겉으로는 고요했지만 손끝이 잔을 만지작거렸다. 불면의 흔적이 눈 아래에 깊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이제 태성그룹의 신규 프로젝트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은은 리모컨을 눌렀다. 첫 장이 떠야 했다. 그런데 마이너스 화면이 검게 꺼졌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스피커에서 삑하는 짧은 오류음이 났다. 다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노트북 화면도 멈췄다. 파일이 사라진 게 아니라 서버가 죽은 듯 했다. 다은은 바로 알았다. 진우가 했어. 그녀는 숨을 들이마시고 빠르게 주변을 봤다. 기술팀은 당황해 뛰어다녔다. 투자자들이 웅성거렸다. 최진우는 놀란 척 고개를 돌렸지만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 태성은 준비가 부족한가요? 누군가 웃으며 던진 말이 칼처럼 날아왔다. 다은은 결정을 내렸다. 사소한 일처럼 보였지만 이 순간이 그녀의 자리를 결정한다. 다은은 무대 뒤편에 놓인 칠판을 봤다. 장식용으로 준비된 큰 보드, 그리고 분필. 그녀는 노트북을 덮고 무대로 걸어 나갔다. 사회자가 당황해 속삭였다. 지금 뭐 하시는 마이너스 잠깐만요. 다은이 짧게 말했다. 무대 위 조명이 다은을 비췄다. 그 순간 사람들의 눈이 한꺼번에 그녀에게 꽂혔다. 남루한 세계에서 온 사람이 유리궁전에 발을 디딘 순간이었다. 다은은 분필을 잡았다. 손이 떨렸다. 마이너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프로젝트의 핵심은 다은은 칠판 위에 선을 그었다. 구조를 설명하는 기본 프레임, 하중의 흐름, 안전의 원리. 투자자들의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우 하는 숨소리. 다은은 말을 이어갔다. 여기 이 부분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강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아주 독특한 각도로 빗금을 넣었다. 분필이 칠판을 스치며 사각 소리를 냈다. 그 순간 최성훈의 손이 잔 위에서 멈췄다. 그는 칠판을 보다가
다은의 손을 봤다. 그 손동작, 그 각도, 그 습관. 죽은 아내가 집에서 메모할 때의 손, 잃어버린 딸이 유치원에서 낙서할 때의 손, 그 모든 기억이 한 번에 되살아났다. 최성우는 숨을 멈춘 듯 앉아 있었다. 가짜 DNA 결과가 그의 머릿속에서 아니다라고 외치는데 눈앞의 손은 맞다라고 울었다. 프레젠테이션은 성공했다. 투자자들이 박수를 쳤다. 최진우도 박수 쳤다. 하지만 그 박수는 이를 갈며 치는 소리였다. 만찬이 끝나갈 무렵 최성우는 술잔을 내려놓고 다은 쪽으로 다가왔다. 걸음이 약간 흔들렸다. 너, 다은이 고개를 들었다. 최성훈의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다. 그리고 최성훈이 실수처럼 본심을 내뱉었다. 가짜 주제. 왜 그렇게 닮은 거야? 다은은 숨이 멎었다. 최성훈이 낮게 거의 울음처럼 말했다. 왜 사람을 미치게 해? 다은의 입술이 떨렸다. 그때 뒤쪽에서 최진우가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어딘가에 메시지를 보냈다. 다음 단계.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다은은 깨달았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가 짜놓은 미로라는 걸. 그날 밤 다은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불을 켜지 않았다. 반지하의 어둠이 익숙했지만 오늘의 어둠은 달랐다.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어둠이었다. 가짜 주제. 최성훈의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다. 다은은 외투를 벗지 않은 채 장롱 앞으로 갔다. 어머니가 말한 그 상자. 장롱 맨 아래. 손이 떨렸다. 열면 겨울이 길어진다. 하지만 이미 겨울은 길었다. 더 길어질 게 뭐가 있나. 다은은 무릎을 꿇고 장롱 문을 열었다. 낡은 이불과 박스 사이 먼지 쌓인 작은 상자가 있었다. 자물쇠는 없었다. 오히려 누군가 열어달라고 기다린 것 같았다. 뚜껑을 열자 오래된 향이 났다. 낯선 비누향, 고급 천의 냄새. 이 집엔 어울리지 않는 냄새였다. 상자 안엔 고급스러운 유아용 머리핀이 있었다. 작고 반짝였다. 다은은 핀을 들어 빛에 비쳤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핀 뒷면에 새겨진 이니셜. CJA. 다은은 입술을 떨며 글자를 손끝으로 더듬었다. 그 이니셜은 이다은과 맞지 않았다. 더 이상한 건 어머니가 늘 말하던 이야기였다. 어릴 때 물건은 다 불탔다. 그런데 불타지 않은 게 여기 있었다. 숨겨진 채 다은은 상자 바닥을 더듬었다. 접힌 종이 하나가 나왔다. 오래된 기사 스크랩이었다. 태성그룹 회장 딸 실종. 겨울 25년 전. 사진 속 아이의 머리에는 같은 머리핀이 꽂혀 있었다. 다은의 숨이 막혔다. 벽이 좁아지는 느낌. 반지하 천장이 내려앉는 느낌. 그녀는 급히 자신의 어릴 적 사진을 찾았다. 앨범은 거의 없었다. 봉투 속에 몇 장뿐. 다은은 사진을 펼쳤다. 어릴 적 다은의 손목. 그 흉터가 사진 속에도 희미하게 보였다. 다은은 사진을 내려놓고 손목을 움켜쥐었다. 엄마, 왜? 그때 문 밖에서 누군가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한 걸음, 두 걸음. 다은은 숨을 죽였다. 반지하 문 앞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문고리가 아주 살짝 돌아갔다가 다시 멈췄다. 마치 여기 있지 하고 확인만 하고 간 사람처럼. 다은은 손에 머리핀을 쥔 채 눈을 크게 뜨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 알 수 없는 번호. 상자 열었네. 이제 너도
돌아갈 곳이 없지. 다음 날 아침, 다은은 회사 로비에서 한 번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머리핀은 파우치 깊숙이 넣었다. 손이 닿을 때마다 금속의 차가움이 느껴졌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그녀를 깨웠다. 나는 누구지? 그 질문이 가슴 속에서 자라났지만 지금은 멈춰야 했다.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다은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사람들이 그녀를 보다가 시선을 피했다. 누군가 휴대폰을 급히 껐다. 최진우가 중앙 통로를 걸어왔다. 그는 소리내지 않고 웃었다. 다은 씨, 오늘은 바쁘겠네. 다은이 입을 열기도 전에 보안팀이 나타났다. 가방 확인하겠습니다. 네? 다은은 얼어붙었다. 무슨 마이너스 보안팀이 이미 가방을 열었다. 책상 위로 내용물이 쏟아졌다. 장갑, 수첩, 펜, 그리고 두꺼운 봉투 하나. 보안팀이 봉투를 열었다. 안에서 나온 것은 경쟁사 로고가 찍힌 기밀 견적서였다. 주변이 웅성거렸다. 진짜였어? 다은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저거, 제 거 아니에요. 그녀는 즉시 말했다. 저는 그런 거마이너스 최진우가 큰 목소리로 말했다. 보셨죠? 이게 다 증거입니다. 그는 마치 회사의 정의를 지키는 사람처럼 보였다. 당장 경찰 부르세요. 다은은 숨이 막혔다. 누가, 언제? 그때 회장실 문이 열렸다. 최성훈이 나왔다. 사람들이 일제히 조용해졌다. 최성훈은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봤다. 그리고 다은을 봤다. 그 눈빛에는 실망이 먼저 깔려 있었다. 다은은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가슴이 뚝 떨어졌다. 회장님, 이건 다은이 말하려 했지만 최진우가 더 빨랐다. 회장님, 이런 사람이 그룹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입니다. 여기서 정리해야 합니다. 최성우는 잠깐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다은은 속으로 외쳤다. 아버지일지도 모르는 사람이 왜 내 말을 안 들어?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다. 지금은 증거가 그녀를 죄인으로 만들고 있었다. 최성훈이 낮게 말했다. 경찰은 다은의 눈이 잠깐 빛났다. 최진우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하지만 최성훈의 다음 말이 다은을 더 깊이 바닥으로 밀어넣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다은은 숨을 삼켰다. 그 말은 해고였다. 그 말은 벽이었다. 사람들이 다은을 피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다은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떴다. 다음은 내 엄마야. 네가 계속 움직이면. 다은의 손가락이 얼어붙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건 회사의 사건이 아니라 사람을 무너뜨리는 설계라는 걸. 밖은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눈도 비도 아닌 차갑게 얼굴을 때리는 비였다. 다은은 종이박스 하나를 들고 건물 밖으로 나왔다. 상자 안엔 머그컵도 사진도 없었다. 애초에 그녀는 여기서 가지고 있던 것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래도 사람들의 시선은 따가웠다. 스파이래. 회장님이 직접 데려온 애라더니 결국 그렇지 뭐. 다은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발끝에서 물이 튀었다. 양말이 젖었다. 그런데 더 젖는 건 마음이었다. 나가라. 최성훈의 말이 귀에 박혀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 다은은 젖은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네, 저 다은인데요. 상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안내를 하는 목소리였다. 보호자님,
법인카드 결제가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처치를 계속하기 어렵습니다. 다은의 머릿속이 멈췄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결제됐는데요. 확인 결과 정지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안에 보증금이 마이너스 다은은 숨이 막혔다. 시간이 다시 하루로 쪼개지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비를 뚫고 달리기 시작했다. 택시를 잡으려 손을 들었지만 택시는 그냥 지나갔다. 다은은 지하철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병원 로비에 도착했을 때 다은은 거의 넘어지듯 안내 데스크로 갔다. 홍수진 환자. 보호자예요. 결제 정지. 제가 지금. 직원이 모니터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오늘 중으로 해결이 안 되면 병원 규정상. 그 뒤 문장은 다은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머릿속에 한 사람만 떠올랐다. 최성훈. 그 사람은 어제까지 병원비를 냈다. 그 사람이 정지시켰을까? 아니면 조카. 다은은 가방을 움켜쥐었다. 자존심이란 단어가 비에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병원 밖으로 나와 저택 쪽을 향해 몸을 돌렸다. 빌어야 해. 입술이 떨리며 나왔다. 싫어도 빌어야 해. 그때 휴대폰에 또 메시지가 떴다. 회장님한테 가면 엄마는 더 빨리 힘들어질걸. 다은의 걸음이 멈췄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하지만 바로 그때 다은의 눈빛이 바뀌었다.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였다. 그래. 다은이 빗속에서 낮게 말했다. 그럼 더 빨리 가줄게. 그녀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고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이번엔 도망치는 달리기가 아니었다. 정면으로 들어가는 달리기였다. 병실 문을 열자 홍수진은 눈을 뜨고 있었다. 수진은 다은이 젖은 채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자 입술을 떨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결국 왔구나 하는 얼굴. 다은은 수진의 손을 잡았다. 손은 차가웠다. 엄마, 카드가 정지됐대. 내가 회장님께 가서. 수진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가지마. 다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럼 어떻게, 엄마? 지금 그녀는 끝까지 말을 못했다. 그 말을 하면 현실이 확정될 것 같아서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다은아,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 다은은 고개를 세게 저었다. 그런 말 하지 마. 엄마는 마이너스 내가 살릴 거야. 수진은 다은의 손등을 쓰다듬었다. 손끝이 떨렸다. 그리고 아주 오래 숨을 고른 뒤 입을 열었다. 25년 전 겨울.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수진은 눈을 감았다 뜨며 말했다. 길가에 아주 작은 애가 있었어.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고 그녀는 목이 메어 잠깐 말을 멈췄다. 나는 불법 체류 신분이었어. 경찰에 가면 내 인생이 끝나는 사람이었지. 다은의 손이 굳었다. 엄마, 무슨 말이야? 수지는 다은의 눈을 똑바로 봤다. 그래서 내가 널 데리고 왔어. 병원도 못 갔고 신고도 못 했어. 그냥 키웠어. 다은의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났다. 세상이 갑자기 멀어졌다. 그럼 다은의 목소리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엄마 딸이 아니야?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다은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런데 숨이 들어오지 않았다. 말이 목구멍에 걸렸다.
그녀는 수진을 미워하고 싶었다. 그런데 수진의 손이 너무 작고 너무 떨리고 있었다. 수진은 침대 옆 서랍을 더듬었다. 손이 약해 자꾸 멈췄다. 다은이 대신 서랍을 열었다. 안에서 낡은 스크랩북이 나왔다. 종이가 누렇게 바랬다. 태성그룹 회장 딸 실종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머리핀과 스크랩북을 함께 다은에게 건넸다. 이걸 숨긴 건 내가 안전하길 바랐기 때문이야. 수지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 사람들은 그 겨울을 아직도 끝내지 못했어. 다은은 머리핀을 쥔 채 수진을 바라봤다. 엄마, 나 그럼 내 이름도. 수지는 아주 작게 웃었다. 그 웃음은 미안함이었고 사랑이었다. 내 이름은 내가 준 거야. 너를 내 딸로 살게 하고 싶어서. 그 순간 수진의 눈빛이 멀어졌다. 다은이 다급히 간호사를 불렀다. 간호사는 침착하게 움직였다. 기구를 확인하고 필요한 동작을 빠르게 이어갔다. 병실은 바빠졌고 다은은 문 옆에 붙어 서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다은은 느꼈다. 어머니가 떠난다는 걸. 수지는 마지막 힘으로 다은의 손을 한번 꼭 잡았다. 다은아. 말이 끝까지 나오지 못했다. 대신 눈빛이 남았다. 잠시 후 병실의 소리가 정리되었다. 간호사는 다은에게 조용히 말했다. 절차를 안내드릴게요. 그 말이 이별을 확정했다. 다은은 스크랩북을 가슴에 끌어안았다. 엄마는 떠났고 그녀는 혼자가 되었다. 그런데 휴대폰이 울렸다. 최진우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조용히 떠나지 않으면 횡령으로 보내주마. 다은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다. 울음이 아니라 결심이 올라왔다. 그녀는 속삭였다. 도망 안 가. 이번엔 내가 도망가게 할 거야. 병원 밖으로 나오자 겨울바람이 뺨을 때렸다. 다은은 갈 곳이 없었다. 반지하 집은 이제 어머니의 집이 아니라 유품의 집이 될 것 같았다. 그녀는 발길을 도서관으로 돌렸다. 따뜻한 곳, 조용한 곳, 그리고 인터넷이 있는 곳. 도서관 컴퓨터 앞에 앉았을 때 다은의 손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감정이 너무 커지면 몸이 오히려 얼어붙는 법이었다. 검색창에 태성그룹 딸 실종 25년 전이라고 쳤다. 겨울 아침, 실종, 유치원 하원길, 회장 부부, 이후 은둔. 다은은 스크랩북에서 본 사진을 화면과 비교했다. 그리고 머리핀이 동일하다는 걸 확신했다. 같은 각도, 같은 작은 흠집. 그녀는 숨을 들이마시고 또 다른 사진을 확대했다. 어린아이의 손목. 다은은 자신의 손목을 보았다. 흉터의 위치가 같았다.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졌다. 최성우는 친아버지일 수 있다. 아니, 거의 확실했다. 그런데 동시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다. 회장실에서 들은 말. 불일치. 그건 누군가가 조작했다는 뜻이었다. 누군가가 그녀와 최성훈 사이에 벽을 세웠다. 다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나는 누구 딸이지? 라는 질문이 이제 누가 나를 숨겼지로 바뀌었다. 그때 다은은 최진우를 떠올렸다. 만찬장 서버, 가방 속 기밀 서류, 병원 결제 정지, 모든 실이 한 사람에게로 모였다. 다은은 검색창에 최진우 이름을 쳤다. 기사들은 대부분 칭찬이었다. 젊은 경영자, 차세대 후계자,
하지만 다은의 눈에는 그 글자들이 가면처럼 보였다. 사소한 일처럼 보였지만 다은의 마음속에서 억울함이 사라지고 분노가 자리 잡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스크랩북을 덮었다. 아버지가 나를 내쫓았어. 그리고 누군가가 그걸 더 확실하게 만들었어. 다은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속으로 말했다. 그럼 벽을 부수면 되지. 그녀는 마지막으로 기사 속 회장 사진을 다시 봤다. 불면의 눈, 굳은 턱, 그리고 어딘가 무너진 사람의 표정. 아버지, 다은은 아주 작게 불렀다. 그 말이 처음으로 입안에 제대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다시 저택으로 간다. 이번엔 청소부도 인턴도 아니다. 진실을 들고 간다. 도서관을 나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알 수 없는 번호. 철문 앞에서 기다려. 내가 할 말이 있어 보이니까. 다은의 발이 멈췄다. 누군가가 그녀의 결심까지 알고 있었다. 저택의 철문은 여전히 높았다. 다은은 목도리를 꽉 조였다. 눈발이 다시 날리기 시작했다. 도로 위 가로등 불빛이 눈을 비추자 공기가 더 차가워 보였다. 그녀는 철문 앞에 섰다. 손에 든 것은 머리핀과 스크랩북,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손길이 남은 손수건. 경호원이 다가왔다. 무슨 일입니까? 다은은 숨을 들이마셨다. 회장님을 만나야 해요. 약속 없으면 저 회장님의 딸일지도 몰라요. 경호원의 표정이 굳었다. 그 말은 이곳에서 금기였다. 무전기가 울렸다. 누군가 지시하는 소리. 경호원은 다은을 밀어내듯 말했다. 돌아가세요. 다은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여기서 기다릴 거예요. 그녀는 철문 옆 눈밭에 무릎을 꿇었다. 눈이 바지에 스며들었다. 차가움이 피부로 올라왔다. 하지만 다은은 움직이지 않았다. 아버지, 다은이 크게 외쳤다. 회장님,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바람이 목소리를 흐트렸지만 다은은 계속 외쳤다. 목이 쉬어도 숨이 차도 몇 시간이 흘렀을까. 저택 2층 창문 커튼이 아주 살짝 움직였다. 다은은 그걸 봤다. 심장이 뛰었다. 아버지, 그때 옆에서 누군가 다가왔다. 최진우였다. 코트를 입고 장갑을 끼고 마치 산책 나온 사람처럼 여유로웠다. 그는 다은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연기력이 대단하네요. 다은은 이를 악물었다. 연기 아니에요. 돈 떨어지니 저러는 거죠. 다들 그렇게 봐요. 진우는 창문 쪽을 올려다보며 일부러 크게 말했다. 회장님, 이런 사기꾼한테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다은은 고개를 들어 창문을 봤다. 커튼 틈, 사람의 그림자, 최성훈이 서 있는 듯했다. 다은은 손을 들어 머리핀을 꺼냈다. 이거 보세요, 이거. 그 아이 거예요. 진우가 다은의 손목을 탁 잡았다. 세게 잡지 않았다. 오히려 친절처럼 잡았다. 그래서 더 소름이 돋았다. 그만해요. 더 하면 진짜로 그가 낮게 속삭였다. 다은은 손을 뿌리쳤다. 내 엄마는 이미 마이너스 다은은 말을 멈췄다. 그 말을 진우에게 주고 싶지 않았다. 그때 2층 커튼이 확 닫혔다. 철문 안쪽의 모든 창이 동시에 더 어두워진 것 같았다. 다은의 목이 텅 비었다. 그녀는 다시 외치려 했지만 갑자기 몸이 떨렸다. 손끝 감각이 둔해졌다. 눈밭이 흔들렸다. 하늘이 기울었다. 다은은 마지막으로 철문을 바라봤다. 아버지가
커튼을 쳤어.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다은의 몸이 앞으로 기울었다. 눈이 그녀의 시야를 하얗게 덮었다. 다은은 흰빛 속에서 눈을 떴다. 천장이었다. 옆 침대는 비어 있었다. 그 빈자리가 다은의 가슴을 더 비게 만들었다.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다. 깨어나셨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다은은 눈을 깜빡이며 물었다. 어머니는, 간호사는 잠깐 멈칫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장례 절차를 안내드려야 합니다. 보호자님. 확인하셔야 할 서류가. 다은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 숨이 가슴까지 내려오지 못했다. 엄마는 떠났고, 아버지는 커튼을 쳤고, 직장은 잃었고, 그리고 그녀는 침대 옆 탁자에는 스크랩북과 머리핀이 놓여 있었다. 누군가 챙겨준 것이다. 아마 응급실 직원이. 모르는 사람의 친절이 더 슬펐다. 다은은 천천히 손을 뻗어 머리핀을 쥐었다. 차가웠다. 그 차가움이 현실을 붙잡아줬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메시지. 최진우였다. 조용히 떠나지 않으면 횡령죄로 감옥에 보내주마. 다은은 화면을 한참 바라봤다. 협박을 읽는데도 심장이 더는 내려앉지 않았다. 이미 바닥에 있었으니까. 사소한 일처럼 보였지만 그 순간 다은 안에서 무언가가 딱 하고 맞춰졌다. 두려움이 아니라 차가운 분노가 깨어났다. 다은은 침대에서 내려왔다. 아직 몸이 무거웠지만 발은 바닥을 찾았다. 그녀는 세면대 앞에서 얼굴을 씻었다. 물이 차가웠다. 그리고 그 차가움이 그녀를 깨웠다. 거울 속 얼굴은 초라했지만 눈은 달랐다. 도망치지 마.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지. 다은은 휴대폰을 들어 최진우 메시지에 답장을 썼다. 나 조용히 못 떠나. 그리고 한 줄을 더 썼다. 이제부터는 내가 조용히 못 있을 거야. 전송. 다은은 스크랩북을 가방에 넣고 머리핀을 안쪽 주머니에 넣었다. 그 다음 어머니의 손수건을 꺼내 손에 쥐었다. 그 손수건은 따뜻한 다치였다. 도망치지 말라고, 주저앉지 말라고. 다은은 병원 복도를 걸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며 장례 절차 안내서를 받았다. 서류에 사인을 했다. 글씨가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이너스 병원 출입구 앞에서 검은 모자를 쓴 누군가가 다은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이 마주치자 그 사람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 사라졌다. 다은은 심장이 뛰지 않았다. 대신 머릿속에 하나의 계획이 떠올랐다. 기공식. 사람들이 다 보는 곳. 진실을 숨길 수 없는 곳. 다은은 병원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왔다. 겨울 공기가 폐를 찔렀다. 그런데 이번엔 그 찌름이 그녀를 쓰러뜨리지 못했다.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정면 돌파. 그리고 그녀는 아직 몰랐다. 그 정면에 누군가가 손을 내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장례식장은 작았다. 조문객도 많지 않았다. 꽃은 화려하지 않았고 향은 조용했다. 다은은 검은 옷을 입고 한참을 서 있었다. 사진 속 홍수진은 다은이 기억하는 모습 그대로였다. 다은은 사진 앞에 작은 도시락을 올려두었다. 편의점에서 산 따뜻한 국 하나와 작은 밥. 엄마, 이거. 오늘은 따뜻한 거. 그 말이 끝나자 목이 잠깐 막혔다. 다은은 울음을 삼키고 뒤돌아 유품 상자를 정리했다. 상자 안에는 영수증, 낡은 약봉지,
그리고 다은이 어릴 때 쓴 공책들이 있었다. 그녀는 머리핀을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스크랩북에 접힌 모서리를 펴며 어머니가 숨겼던 이유를 떠올렸다. 안전. 하지만 이제 안전은 없었다. 그때 장례식장 문이 열렸다. 다은은 자동으로 몸을 굳혔다. 또 누군가의 협박이 들어오는 줄 알았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김 기사였다. 그는 검은 코트를 벗어들고 조용히 분양을 했다. 그리고 다은 쪽으로 다가오며 낮게 말했다. 미안하네. 이렇게 됐구먼. 다은은 눈을 내리깔았다. 저는 이제 아무도 없어요. 김 기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직 완전히 혼자는 아니야. 다은은 가방에서 머리핀을 꺼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김 기사님, 이거 알아요? 김 기사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머리핀을 받자마자 거의 본능처럼 뒷면을 확인했다. 그리고 숨을 길게 내쉬었다. 이걸 어디서? 다은은 짧게 말했다. 엄마가 숨겼어요. 그리고 전 이제 확신해요. 김 기사는 머리핀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눈빛이 멀어졌다. 오래된 기억 속으로 잠깐 들어갔다 나온 사람처럼. 내가 유치원 갈 때마다 저걸 꽂아줬어. 회장님이 주문 제작한 거였지. 다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럼 김 기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성이 높아. 아주 높아. 다은은 이를 악물었다. 그런데 회장님은 저를 내쫓았어요. 진우는 협박했고요. 김 기사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정면으로 들어갈 거냐. 다은은 장례식장 바닥을 한번 바라봤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기공식. 내일. 김 기사가 이어 말했다. 기자, 투자자, 생방송. 거기서라면 함부로 입 막기 어렵지. 김 기사는 안주머니에서 작은 출입증을 꺼냈다. 행사 차량 출입 패스. 이건 내가 아직 손에 넣을 수 있어. 다은은 숨을 들이마셨다. 하지만 저 혼자서는. 김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돕지. 그 말이 떨어지자 다은의 눈에 잠깐 물기가 고였다. 그때 김 기사가 낮게 덧붙였다. 다만 계획이 필요해. 진우는 똑똑하고 잔인해. 움직임 하나라도 읽히면 끝이야. 다은은 어머니의 손수건을 주머니에서 꺼냈다. 저 조용히 못 떠나요. 그녀는 손수건을 접어 가방 안쪽에 넣었다. 마치 마음을 접어넣는 것처럼. 다은은 김 기사와 나란히 앉아 휴대폰 메모장을 열었다. 내일 진행요원 유니폼, 무대 뒤 제어실, 화면 장악. 김 기사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회장님 앞에서 뭐부터 보여줄 거냐. 다은은 머리핀을 꼭 쥐었다. 이거. 그리고 한마디를 더했다. 그리고 빗금. 그 순간 장례식장 밖에서 누군가의 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다은과 김 기사의 시선이 동시에 문 쪽으로 향했다. 문틈 아래로 낯선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누군가가 이 작전을 눈치챈 것 같았다. 기공식 현장은 거대한 무대였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하늘로 뻗어 있었다. 크레인이 느리게 움직였고 조명은 낮에도 번쩍였다. VIP 전용 입구에는 경호원이 줄지어 서 있었다. 기자들은 마이크를 들고 뛰어다녔다. 태성의 새로운 랜드마크라는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였다. 다은은 진행요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모자를 깊게 눌렀다. 목에는 명찰이 걸려 있었다. 김 기사가 준비해 준 것이었다.
그녀는 무대 뒤로 들어가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숨 쉬어. 천천히. 들키면 끝이야. 최진우는 무대 위에서 리허설을 하고 있었다. 그는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태성의 미래는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박수는 믿음이 아니라 줄서기였다. VIP석에 최성훈이 앉아 있었다. 검은 코트를 입고 마치 몸만 온 사람 같았다.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손은 약병을 만지작거렸다. 다은은 그 손을 보는 순간 목이 아팠다. 아버지. 그 단어가 가슴에서 다시 올라왔다. 진우가 마이크를 잡았다. 존경하는 투자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 카메라가 그를 비췄다. 생방송 자막이 떴다. 태성그룹 전무 최진우. 다은은 무대 뒤 제어실로 들어갔다. 기계음, 모니터들, 케이블. 기술팀은 분주했고 누구도 진행 요원 하나를 신경 쓰지 않았다. 다은은 김 기사가 준 USB를 손에 쥐었다. 그 안에는 사진과 그림이 들어 있었다. 어릴 적 그녀가 그린 낙서, 머리핀 클로즈업, 스크랩북의 기사 스캔본.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이너스 제어실 모니터 한쪽에 접속 경고가 떴다. 누군가가 시스템을 원격으로 들여다보고 있었다. 다은의 손가락이 멈칫했다. 진우야.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다은은 케이블 옆 보조 포트에 USB를 꽂았다. 화면에 파일 목록이 떴다. 그녀는 준비해둔 순서대로 클릭했다. 태성의 미래는. 무대 위 진우가 말하는 순간 대형 LED 화면이 꺼졌다. 그리고 다시 켜졌다. 화면 가득 어린아이가 그린 삐뚤빼뚤한 집 그림이 나타났다. 그림 한쪽 구석에는 특유의 빗금이 있었다. 관중이 웅성거렸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돌렸다. 진우의 표정이 굳었다. 그리고 화면이 바뀌며 머리핀 사진이 크게 떴다. 뒷면 이니셜 CJA가 또렷했다. 다은은 모니터 앞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못 숨겨. 제어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경호원이 고개를 들이밀었다. 거기 누구야? 다은은 모자를 더 눌러쓰고 낮게 대답했다. 케이블 확인 중입니다. 경호원의 눈이 좁아졌다. 그 순간 무대 위에서 진우가 웃으며 말했다. 잠깐 기술적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다. 대형 화면 속 아이의 그림이 이미 관중의 심장에 들어갔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VIP석에서 최성훈의 몸이 조금 앞으로 기울었다. 그는 화면을 보고 있었다. 아주 오래 잊었던 빗금. 최성훈의 손이 떨렸다. 그의 입술이 움직였다. 지아, 무대 위는 소란스러워졌다. 기자들이 더 가까이 붙었다. 카메라 렌즈가 번쩍였다. 진우는 마이크를 꽉 잡고 있었다. 손등의 핏줄이 도드라졌다. 그는 웃는 얼굴을 유지하려 했지만 눈빛이 흔들렸다. 누가 이런 장난을. 그가 말하자 어디선가 장난 아니잖아요 라는 외침이 터졌다. 다은은 제어실에서 나왔다. 심장이 뛰었지만 걸음은 똑바로 갔다. 진행 요원들이 그녀를 스치듯 지나갔다. 누구도 지금 이 여자가 폭풍의 중심이라는 걸 몰랐다. 다은은 무대 계단 앞에서 멈췄다. 경호원이 막아서려 했다. 출입 통제 마이너스 다은은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화면 올렸습니다. 경호원의 눈이 커졌다. 무전기가 울렸다. 확인. 침입자. 다은은 계단을 올랐다. 그때 진우가 그녀를 발견했다. 저 여자. 진우가 소리쳤다. 저 미친 여자 끌어내.
경호원들이 달려들었다. 다은은 무대 중앙을 향해 계속 걸었다. 조명 아래서 숨이 하얗게 보였다. 그녀는 마이크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어머니의 마지막 눈빛이 떠올랐다. 도망치지 마. 그 눈빛이 등 뒤에서 밀어주는 느낌이었다. 다은은 외쳤다. 회장님. 진우가 마이크에 대고 더 크게 말했다. 이 여자는 산업 스파이입니다. 태성을 흔들려는 다은이 그의 말을 잘랐다. 기초가 거짓인 건물은 무너진다고 가르치셨죠. 그 문장은 무대 위의 공기를 바꿨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기자들의 손이 멈칫했다. 누군가 그 말, 회장님 명언인데 하고 중얼거렸다. 다은은 가방에서 머리핀을 꺼냈다. 이거 보세요. 그녀는 머리핀을 하늘로 들어 올렸다. 조명이 금속을 반짝이게 했다. 25년 전, 이 핀을 주문한 사람이 회장님 맞죠? 다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끝까지 똑바로 갔다. 진우가 웃으며 소리쳤다. 유전자 검사도 불일치였잖아요. 회장님, 저건 사기입니다. 그 순간 VIP석에서 최성훈이 천천히 일어섰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사람의 몸이 깨어나는 것처럼 그는 머리핀을 똑바로 봤다. 눈이 흔들렸다. 그 피는 세상에 하나였고 그는 그걸 잊을 수 없었다. 경호원들이 다은에게 손을 뻗으려는 순간 마이너스 최성훈이 손을 들었다. 멈춰.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그 한마디로 경호원들이 멈췄다. 진우의 얼굴이 굳었다. 최성훈은 다은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다. 마이크. 줘. 진우가 다급히 웃으며 말했다. 삼촌, 이건 위험합니다. 생방송이에요. 최성훈은 진우를 보지 않았다. 그는 다음만 보고 있었다. 다은의 손이 마이크를 잡는 순간 플래시가 쏟아졌다. 그리고 그녀는 느꼈다. 이제 되돌아갈 길이 없다는 걸. 다은이 마이크를 들었다. 손끝이 차갑지만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저는 이다은입니다. 그녀는 잠깐 숨을 고르고 관중을 바라봤다. 그리고 저는 25년 전 겨울 태성그룹 회장님의 딸이 실종된 그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어 올렸다. 진우는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찢어질 듯 굳어 있었다. 이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진우가 외쳤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이미 나왔습니다. 불일치였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최성훈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하지만 곧 다른 감정이 올라왔다. 불일치라는 글자보다 지금 진우의 눈이 더 크게 말하고 있었다. 너무 급했고, 너무 정확했고, 너무 준비된 반응. 최성훈은 아주 천천히 진우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 진우의 목이 순간 굳었다. 검사 결과 누가 가져왔지? 최성훈이 낮게 물었다. 진우는 즉시 대답했다. 비서가요. 병원에서 온 공식 문서입니다. 최성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음 순간 마이크를 잡았다. 기자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지금 당장 재검사를 요청하겠습니다. 극비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삼촌, 지금 무슨 마이너스, 그리고 최성훈이 말을 끊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그룹의 모든 경영권 승계를 동결한다. 순간 현장이 얼어붙었다. 투자자들이 서로를 봤다. 기자들이 승계 동결 을 되뇌었다. 진우는 마이크를 잡고
비명을 지르듯 말했다. 삼촌은 지금 감정적으로, 최성우는 진우를 보지 않았다. 그는 다은을 향해 한 걸음 다가왔다. 다은의 어깨가 떨렸다. 그녀는 왜 이제야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최성훈이 자신의 코트를 벗었다. 그리고 다은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덮어주었다. 그 동작은 단순했다. 하지만 그 동작 하나로 다은은 보호받는 사람이 되었다. 카메라의 렌즈가 더 이상 그녀를 침입자로만 찍지 못했다. 최성우는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이 아이는 여기서 끌어내지 마라. 진우의 손이 떨렸다. 그는 뒤로 물러나며 짧게 웃었다. 좋습니다. 재검사 하시죠. 하지만 그 웃음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최성우는 마지막으로 기자들을 향해 또 한 번 말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는 잠깐 숨을 고르더니 아주 단호하게 덧붙였다. 저는 과거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불면과 공황으로 현장이 술렁였다. 회장의 약점 공개, 회장직을 건 고백. 그것은 태성의 완벽한 이미지에 금이 가는 소리였다. 그러나 최성우는 멈추지 않았다. 진실을 위해 제자리도 걸겠습니다. 다은은 코트의 무게를 느꼈다. 그건 비싼 천의 무게가 아니었다. 대가의 무게였다. 그 순간 진우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누군가의 문자가 떠 있었다. 블랙박스 확보됨. 진우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는 아직 몰랐다. 아니, 어렴풋이 알았다. 이제부터는 자신이 정면에 서게 된다는 걸. 태성그룹 본사 로비는 늘 반짝였지만 그날은 소리가 달랐다. 구두 소리보다 무전기 소리가 더 컸다. 확인, 제출, 대기. 단어들이 공기처럼 떠다녔다. 최진우는 회의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넥타이를 풀지도 못한 채 손끝으로 테이블을 두드렸다. 웃으려는 얼굴이었지만 웃음이 걸리지 않았다. 문이 열렸다. 정장 위로 두꺼운 외투를 걸친 사람들이 들어왔다. 서류철이 펼쳐지고 이름이 불렸다. 최진우 전무님, 조사 협조 요청입니다. 진우는 의자를 밀며 일어섰다. 이게 무슨 소동입니까? 우리 그룹 행사까지 망치고 마이너스 수사관이 태블릿 화면을 돌려 보여줬다. 통화 목록, 시간표, 그리고 한 줄의 메모. 검사 결과 전달 방식 변경. 병원 쪽과 연결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진우의 눈이 찰나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바로 고개를 들었다. 정황, 증거는요? 그때 문 옆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났다. 김 기사가 들어왔다. 손에는 작은 저장 장치가 있었다. 그는 한 번 숨을 고르고 말했다. 차량 블랙박스 음성입니다. 전무님 목소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딱 멈췄다. 진우의 턱이 굳었다. 그는 김 기사를 노려보며 낮게 말했다. 너 배신해? 김 기사는 흔들리지 않았다. 배신이 아닙니다. 그날부터 제 마음에 남은 건 한 가지였습니다. 아이를 잃은 집에 또 다른 겨울을 얻는 건 죄라는 것. 수사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진우는 마지막으로 소리쳤다. 삼촌은 속는 거예요. 저 여자 때문에 태성이. 하지만 그 말은 복도까지 닿지 못했다. 밖에서는 이미 카메라 셔터가 터졌고 사람들은 후계자라는 단어를 더 크게 되뇌었다. 그날 늦은 밤, 다른 방. 최성우는 하얀 봉투를 손에 쥔 채 서 있었다. 종이 한 장이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천천히 읽었다. 친자 확인 결과 99.99% 일치. 그는 의자에 앉지 못했다. 손이 떨려 봉투 모서리가 살짝 구겨졌다. 지아, 목소리가 나오자 오래 막혀 있던 숨이 한 번에 새어나왔다. 다은은 문 옆에 서 있었다. 어머니의 손수건을 꽉 쥔 채였다. 최성훈이 종이를 내밀자 다은은 끝까지 읽고도 한동안 말이 없었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울음은 나오지 않았다. 울음은 이미 병원 복도에 두고 온 것 같았다. 최성훈이 낮게 말했다. 미안하다. 내가 종이 한 장을 진실로 착각했다. 다은은 고개를 들었다. 법적으로는 이름이 바뀌겠죠. 그녀는 숨을 들이마시고 단단히 말했다. 그래도 저는 이다은으로 살래요. 저를 키운 사람의 시간이 제 안에 있으니까요. 최성우는 잠깐 눈을 감았다 뜨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그 이름을 내가 지키겠다. 문 밖에서 또 셔터 소리가 났다. 세상은 아직 떠들고 있었다. 하지만 다은은 이상하게도 한 가지가 떠올랐다. 이제부터 어디에서 어떻게 살지. 그때 다은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처음 보는 번호. 짧은 한 줄, 끝난 줄 알면 오산이야.